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 온 이래로 제가 좀 더 유튜브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영상이 꽤 올라갔는데, 그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는데, 바로 낭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낭독에 관심이 많으시고,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이 낭독을 잘해야지 말하기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에 부응해서 저도 이 낭독 훈련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좀 문어책 글, 어떨 때는 뭐 스피치 원고, 어떨 때는 뭐 강연 원고 등등 좀 다양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해서 리딩을 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면서 훈련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쓰여 있으면 우리가 그 글자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 그 글자 너머에 있는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감정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담백한 글들은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감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눈이 영혼을 빈 채로 공허하게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학창 시절 얘기구나. 그렇지.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감정을 실어야 되고요. 처음에 좀 낯선 분들은 좀 더 과장해서 내가 마치 구연 동화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시면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 감정 쓰는 게 좀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감정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끊어 읽기와 또 어떤 강조 포인트. 제가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읽기를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안 되고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진 채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따라오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분량은 한 A4 용지 3분의 1 정도? 많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훈련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히다 채널 그 오픈 카톡방을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원고와 함께 저의 리딩한 거를 그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따라 읽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 스타일대로 읽거나 해서 이제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뭐 피드백 같은 거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이 카톡방에서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시간이 날 때는 뭐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석으로 또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는 좀 횡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의 머쓱함을 좀 달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청중과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뭐 스피치를 하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어쨌든 우리는 이 청중의 관심을 일단 모아야 되죠. 그래야지 사실 나도 이 말하는 그쪽 맛이 생기고 또 청중들도 그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무대에 선다.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청중들과의 좀 연결감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을 강력 추천을 드리고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걸 설명드리는 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국어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반쯤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내 번호가 불립니다. 28번, 답이 뭐라고 생각해?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떤 직접 인용하는 어떤 문장이 들어올 때는 엄청 우리가 뭐 성우님들처럼 너무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면 좋아요. 적어도 표정을 쓰시면 됩니다. 28번
답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정도. 그 순간 집 나간 집중력이 단번에 돌아오죠. 우물쭈물 답을 하고 나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면서 한동안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집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이고요. 이럴 때는 첫 도입부는 흥미 유발을 위한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어떤 스토리를 딱 환기시켰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본격적인 돌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문단을 만약에 내가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 흥미 유발하는 느낌을 가지고 했다면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조금 전문적인 느낌. 자,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집니다. 주로 화자와 청자는 일대 다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선 문장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집니다. 주로 화자는 청중과 일대 다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조금 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 두 번째 문단 시작하면 좋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명의 스피커가 적게는 열몇 명, 많게는 수백 수천의 청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백 수천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수백 수천의 청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거리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굳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에 있어서는 좋진 않죠. 내가 화자와 저 말하는 연사와 거리감을 멀게 느낄수록 사실 집중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뭔가 친근하거나 공감이 되거나 저 사람 약간 내 얘기하는데? 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을 읽을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한 방울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느낌.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점점 휴대폰에 손이 가고 눈꺼풀도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어떤 감정선이 있죠.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점점 휴대폰에 손이 가고 눈꺼풀도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행동이 있거나 구체적인 묘사가 있을 때에는 마치 그거를 하는 양, 마치 동작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연기가 약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책임감이나 의지 앞에 뭐가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이라는 어떤 수식 어구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에는 이거를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좀 느낌이 덜 살아. 이럴 때 뭐다? 덩어리를 쓴다.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주로 저는 이럴 때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약간 이어줘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점점 휴대폰에 손이 가고 눈꺼풀도 어쩌고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할 때에는 약간 느려서 말을 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라고 콕 집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성 훈련하신 분들은 배에 힘주면 더 좋겠죠.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포인팅이 어떻다?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해보실게요. 좋아요. 투명 화살을 다시 할게요. 투명 화살을 청중 한 명 한 명에게 꽂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갑작스럽게 투명 화살이라는 어떤 특정한 소재가 등장을 해요. 이럴 때는 마치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슥 가버리면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투명 화살을 청중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은 안 와닿죠.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투명 화살을 청중 한 명 한 명에게 꽂히게끔 하는 것이죠. 라고 하거나, 저도 이제 글에는 안 썼지만 마치 같은 어떤 단어를 약간 넣으면은 마치 투명 화살을 청중 한 명 한 명에게 꽂히게끔 하는 것이죠. 요렇게 읽으면은 더 듣기가 편하죠? 읽어볼게요. 마치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청중과 연결을 시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핵심 문장이 또 나오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하듯이 그렇게 청중과 뭘 연결을 시켜 무엇을 심리적 거리감을 어떻게 좁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전달하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청중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몰입도도 높아지겠죠. 여기 부분은 긍정적인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어떤 좋은 기운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도 몰입도도 어떻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콕콕 짚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 포인트를 느껴보세요.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국어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반쯤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내 번호가 불립니다. 야, 28번, 답이 뭐라고 생각해? 그 순간 집 나간 집중력이 단번에 돌아오죠. 우물쭈물 답을 하고 나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면서 한동안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집니다. 주로 화자와 청자는 일대 다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 명의 스피커가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수백 수천의 청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떨어지고 점점 휴대폰에 손이 가고 눈꺼풀도 무거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포인팅이 중요합니다. 투명 화살을 청중 한 명 한 명에게 꽂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청중과 연결을 시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몰입도도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픈 카톡방 여러분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새 원고와 저의 리딩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낭독 훈련 화이팅 해주시고 말하기는 결국에는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낭독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잘 읽은 어떤 성우분들 쓰신 책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럼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점점 매 훈련 영상마다 조금씩 다른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